자, 이 사건을 보면 지금 3번이 불허가가 났단 말이죠. 왜 이게 불허가가 3번이나 났을까요? 농지를 취득할 때 말이야, 농취증 정말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본인들이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경우도 많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농취증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농취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변수가 일어났을 때 농취증을 취득하느냐 아니면 농취증을 좋게 넘어가느냐, 이 둘 중으로 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농취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농취증에 대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 저는 아는데 우리 막둥이가 낙찰받은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 다 알아. 다 아는데 제가 물건보다는 농취증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날렸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지금 3번이 불허가가 났단 말이죠. 왜 이게 불허가가 3번이나 났을까요? 불허가가 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야. 네. 그러면 불허했다라는 것은 이 낙찰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허를 계속 낼 수밖에 없었던 요건이 있었겠지. 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불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요건은 뭐고 저 불허가를 허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법은 뭐가 있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지. 여기는 답이고요. 답이니까 농지니까 농취증이 필요할 거고요. 4.84평이네요. 평수가. 면적이 너무 작아. 너무 작네요.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이고 전체 1328 지분 중에 한 5평이 채 안 되는 거니까 공유자도 꽤 많겠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고 써 있고 농취증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 불허가 낸 사람은 보증금 몰수했을까? 아니죠. 불허가니까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죠. 근데 예상을 해보면 저 불허가가 사실상 농취증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렇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할 텐데, 그러면 농취증 안 낸다라는 것이 낙찰자 잘못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죠. 아마도 여기 지역의 농지 담당자가 면적도 작고 또 지분이고 공유자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농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농취증을 내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경매법원은 그냥 들어왔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라고 경매에 붙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아무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물건 누가 소유권 취득해? 그럼 영영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취증에 대한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생긴 땅인데 여기에 5평이면 어디 특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유자가 너무 많아. 공유자도 제가 세보니까 24명 24명 정도니까 담당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여기에 과연 5평을 취득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 갑구에 지금 소유 지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3 갖고 있어요. 3. 3이면 1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다라는 것은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소유권을 과연 농취증 때문에 제약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저 사람들은 되고 왜 난 안 돼? 그렇지. 3도 있는데. 그럼. 그러면 농취증에 대한 성격을 한번 되짚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죠.
농취증이라는 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의 줄임말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가 농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어떤 증명서예요. 자격증이 아니고 증명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만 필요한 거고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된 후에는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 농취증에 대한 것을 낙찰자가 필요로 하는 거지만 경매법원은? 경매법원은 필요 없죠. 그러면 경매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면 경매법원은 이 사람이 투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따지는 거죠. 이 농취증을 발급해주는. 그러면 지자체는 농취증을 발급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 그러게요. 저기 말했지만 경자 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거야. 땅을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지. 실질적으로 땅을 이용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 없죠. 그러면 농취증보다는 나 같으면 매각 허가에 더 주안점을 삼을 것 같아. 일단은 법원에서 매각 허가를 내주게 되면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비록 농취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법원은 행정부에서 농취증 안 내주니까 사법부에서 매각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구속력을 가지질 않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나는 투기 안 할 건데, 나는 그냥 농지를 취득할 건데, 여기에만 포커스를 찾으니까 이 물건 농취증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을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취증에 들어가면 농취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농업 경영계획서라는 걸 써. 그렇죠. 근데 이 경영계획서를 굉장히 잘 써야 돼. 근데 이것을 그냥 목적이 농취증이다 보니까 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대충 쓰시더라고. 사실상 이 농업 경영계획서가 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게 되었거든요. 깐깐하게 본다는 것은 농취증이 나오는 그 기간이 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취증이 나오는 기간은 4일, 7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4일은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농지, 연접. 7일은 연접 시군구.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화성이잖아요. 화성에 연접되는 안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 지금 연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7일 이내, 그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남양주하고 화성하고는 연접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는 경우는 14일입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면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심의를 받는 순간 14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보다 짧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최대 14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 거기에서 농취증을 신청하게 되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려는 공유자, 그리고 농업법인, 외국인, 동포 이런 경우가 이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꺼려야 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농취증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의 유불리를 따져서 과연 불허가를 내는 것이 더 빠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더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법원에게 나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농취증에 관한 질문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에도 농취증이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누구는 나왔다는데 왜 저는 안 나오나요?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나요? 예, 원칙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안 것이 되죠. 맞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자체에서는 농지증을 발급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키는 누가 쥐고 있냐? 경매하는 법원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경매 법원과 협상을 하든 아니면 그쪽을 조르든 키를 경매 법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또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빼고 경매 법원을 통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